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쪽집게 백선입니다. 76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사항이죠. 양도 대여한 경우, 성명 상호 사용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망 해산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짓 중개사물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인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미험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거래, 임의적 취소, 인장등록,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게 개공 플러스 소공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도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설됐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7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격증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사기, 배임, 횡령, 사문수 위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만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되는 것으로 올해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시험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없다 했는데 다 시험 볼 수 있고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3년에서 X고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4번이 정답이네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의 시험.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10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은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X네요.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건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1회에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5%밖에 못 올리고요.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20분의 1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상가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간에 해지 안 됩니다.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9번 문제입니다. 자, 손해배상인데요. 즉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게 되면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했는데 이렇게 거짓말 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은 계약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그리고 제3자에게 임대한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 24개월분 실제 손해 입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큰 금액이죠. 자, 그러면 갱신거절 당시 지금 얼마입니까? 1억에 2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2년 끝나기 2개월 전에 갱신 요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갑은 자신이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월차임 50만원으로 임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했네요. 계산하기 쉽게. 손해액은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액 합의는 없었고요. 그러면 기준금리 1%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1%면은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월세가 2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이네요. 1억.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1%잖아요. 1%. 1%면은 100만원이죠. 100만원. 전세를 월세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요. 기준금리 1%라고 가정하면은 주택인 경우 기준금리 더하기 2%죠. 기준금리 더하기 2% 하면은 3%가 되겠네요. 3%. 3%면 1억에 3%면 얼마입니까? 300만원. 연 300만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원. 그러면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25만원. 또 월세가 25만원이니까 환산월차임은 50만원이죠. 그 3개월간 환산월차임이니까 1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것. 기존 세입자한테 받는 환산월차임이 50만원이었는데 새로운 세입자에게 새로운 환산월차임이 100만원이네요. 그럼 차이 나는 게 얼마입니까? 50만원이네요. 50만원 24개월 분이니까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네요. 1200만원. 그리고 손해입은액 800만원. 셋 중에서 큰 금액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세입자 내보내고 거짓말시키고 다른 세입자한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액이 셋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즉 그 임대차 종전 임대차 계약 그 환산월차임 3개월분 즉 예를 들면 전세 1억에 세입자가 있다가 나가라고 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그대로 1억에 세를 놨다 하더라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3개월간 환산월차임 1억이 환산월차임이 25만원이라고 했죠. 그럼 3개월이면 75만원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그리고 실제 손해입은액 셋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게 1번이 개정됐죠. 종전에는 1개월이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지금은 2개월입니다. 2개월. 4개월 동안이 되겠죠. 그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니까 4개월 동안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2개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직계존비속이나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2년이 보장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종전에 4년 계약했으면 4년 연장이 되는데 주택은 4년 계약을 했다가 갱신 요구에도 2년이 더 연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 또는 직계존비속 부모님이 살겠다 자식이 살겠다 해놓고는 만약에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는 3개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리고 제3자에게 임대한 환산 월차임과 계약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차액 2년분,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